어머니,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목구멍이 말라붙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반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도현 씨를 만났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배려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난 날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인 박정숙 씨는 웃는 얼굴로 절 맞아주셨지만 그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제가 입은 옷, 들고 온 가방, 심지어 손톱까지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차갑고 꼼꼼한 시선이었습니다. 유나 씨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첫 만남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소박하게 사셨지만 사회적으론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꺼내는 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도현 씨도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네요. 우리 땐 시댁 오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랐는데 친정에서 뭘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국화는 좀 봐야지. 이 그릇은 어디서 샀어요? 좀 투박하네. 그런 말들이 저를 조금씩 깎아내렸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시댁이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제 안에 쌓여갔습니다. 마치 미지근해진 국물처럼 처음엔 괜찮다가도 나중엔 목구멍을 넘기기 힘든 무언가가 됐습니다. 도현 씨는 그럴 때마다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넘어가. 어머니, 원래 그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구나. 그저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사람이구나. 그로부터 몇 달 후 시댁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몇 명 오셨고 저는 차와 과일을 준비하며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제 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난의 친정은 참 소박하게 사시더라고요. 뭐 요즘은 그런 집도 많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과일 접시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투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너희 집은 우리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웃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접시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큰 집도 비싼 차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뭘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버지의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신념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다시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큰 도움은 못 받겠네. 뭐 그래도 유나가 착하니까.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 친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를 무시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현 씨도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무시를? 매번 그러셨잖아요. 친정이 소박하다느니 도움을 못 받는다느니.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저는 참았어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떳떳하게 사셨어요.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신념대로 사셨어요. 그게 어머니 눈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한텐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내가 감히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며느리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에요. 제 가족을 함부로 평가하실 권리는 없으세요. 도현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유나야, 진정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저는 도현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 눈엔 당황스러움과 난처함만 가득했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무마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알면서 왜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게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랬어. 그게 이유가 돼요. 당신 아내가 매번 상처받는데 그냥 넘어가라고만 하는 게 남편이에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쟤를 노려봤습니다. 도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유나야, 어디가? 도현 씨가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요. 당신은 여기 계세요. 지금 이러면 안 돼.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덮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걸 듣고도 외면했던 도현 씨,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아버지는 끝까지 들으신 후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윤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 말 잘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해. 그게 자존심이야. 내가 오늘 그걸 지킨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잖니. 그날 밤 저는 아버지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았을 때 제 머릿속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도현 씨한테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몇 통 확인했습니다. 미안해. 집에 와. 이야기하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흘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말이 없어도 위로가 됐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도현 씨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아버지가 먼저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 씨가 현관에 서서 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그를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도현 씨는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습니다. 윤하야,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가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동안 내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것, 어머니 말씀에 그냥 넘어가라고만 한 것, 다 내 잘못이야. 저는 그제야 그를 돌아봤습니다. 도현 씨 눈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만으론 부족해요. 알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앞으론 유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도현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내셨어. 며느리가 버릇이 없다고,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그럼요. 당연히 그러셨겠죠. 제 말투에 비아냥이 섞였습니다. 도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난 물러서지 않았어.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라고 유나한테 사과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도현 씨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사과하셨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리실 거야. 언제요? 1년 후요? 2년 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도현 씨.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유나가 원하는 건 단순한 사과가 아닐 거예요. 진심 어린 변화를 바라는 거죠. 도현 씨는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도현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분 댁에 가셨어. 며칠 계실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현 씨는 제 곁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윤하야, 정말 미안해.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도현 씨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매년 있는 정기 행사였는데 올해는 특별히 가족 동반이 가능했습니다. 도현 씨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같이 가자. 내 동료들한테 소개도 하고 싶고.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가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결국 저는 따라 나섰습니다. 행사장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갔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도현 씨는 제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도현 씨 곁에 서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행사장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봤습니다. 그곳엔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수수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도현 씨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 분이 장인어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행사 주최 측 임원으로 보이는 분이 황급히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 회장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괜찮습니다. 그냥 지나는 길에 들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인지. 아버지는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제 앞에 서서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윤하야,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 어떻게? 도현 씨한테 연락받았어. 오늘 행사가 있다고 해서 한번 들러볼까 했지. 도현 씨가 황급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도현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다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좋은 행사네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권했고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저와 도현 씨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이 하나둘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두에게 정중하게 응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겸손하게 사셨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했던 제 친정이 사실은 그 어떤 집안보다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행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구나. 아버지, 제가 배웅할게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현관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차에 타시기 전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윤하야. 네, 아버지. 넌 당당해도 돼. 내가 누군지
내 뿌리가 어디인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도현 씨한테 잘 전해.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받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차에 타셨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행사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현 씨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따님이셨군요. 서 회장님의.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유나라고 불러주세요. 아, 네. 그럼 유나 씨. 오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말이 어색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요. 응. 그래. 우리는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윤하야. 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 나도 말 안 했으니까요. 왜 말 안 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배경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 자신으로 대우받고 싶었어요. 도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몰랐어. 괜찮아요. 어차피 이젠 다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우리 둘만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현 씨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집에 오신대. 그리고 유나 보고 싶다고 하셨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내일 시어머니를 만나면 무슨 말을 들을까? 사과일까? 아니면 또 다른 말일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을 거라는 것.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현 씨가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든 채 서 계셨습니다.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시어머니는 먼저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윤하야. 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현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나는 안방에 있을게. 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같이 들어야 할 이야기일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거실엔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윤하야.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제 질문은 차갑게 들렸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 친정을 함부로 평가한 것, 그리고 너를 무시한 것, 그게 전부예요? 윤하야. 도현 씨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수없이 상처를 주셨어요. 제 요리를 폄하하고 제 옷차림을 지적하고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셨죠. 그게 다 제 친정이 변변찮아서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더 잘 됐으면 했어. 그건 핑계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평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셨죠. 제 친정 배경을 몰랐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어제 행사에서 제 아버지를 보고 나서 태도가 바뀐 건 우연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도현 씨도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원해요. 제가 누구 딸이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래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윤아야.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쌓인 상처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도 저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나는 잠깐 쉬고 올게.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시자 도현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윤하야, 너무 매몰차게 대하는 거 아니야? 매몰차게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이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알아요? 알아. 하지만 어머니도 사과하셨잖아. 말로만 하는 사과는 쉬워요. 진짜 변화는 앞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도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변해야 해요. 이제는 제대로 제 편이 되어줘야 해요. 그냥 중립 지키는 게 아니라요. 도현 씨가 제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았어. 노력할게.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고 저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도현 씨만 어색하게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도현 씨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곳은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아버지는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도현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 말은 안 해도 돼요. 편하게 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도현 씨, 네, 장인어른. 윤아를 잘 지켜주고 있나요? 도현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도현 씨를 조용히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란 게 뭐죠? 윤아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윤아야, 넌 괜찮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 보면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이란 게 쉬운 게 아니지. 하지만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알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도현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어요. 나는 그저 우리 딸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알겠지? 네, 아버지. 그리고 도현 씨. 아버지가 도현 씨를 보셨습니다.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태도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도현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차에 타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도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장인어른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으면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더 잘 대해 주셨을까요? 당신이 제 편을 더 확실히 들어줬을까요? 도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배경을 보고 태도를 바꾸면 안 돼요. 그게 진심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내가 나한테 한 말 계속 생각했어. 네. 나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친정을 그렇게 봤나 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틀렸어. 내 아버지를 보고 알았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윤아야. 진심으로 미안해. 그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하자. 나도 변할게.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윤하야. 응. 앞으론 정말 내 편이 될게. 약속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이번엔 제 마음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벌차 최종본 약 6041자.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윤하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어색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늘 시간 되니? 점심 같이 할까?
갑자기요? 응.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한번 만나보자. 좋은 식당 예약해뒀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12시에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 주소 문자로 보낼게.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하듯 조심스럽고 정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절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유나야, 왔구나. 여기 앉아. 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골라. 여기 다 맛있어. 어머니가 고르세요.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그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먹어. 내가 좋아할 거야. 하고 단정 지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의견을 묻고 계셨습니다. 과하게.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제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입에 맞니?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응.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거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손에 든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는 그냥 너한테 잘하려고 하는 건데 어머니가 저한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배경을 의식하고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솔직해지세요. 어머니는 지금 저를 대하는 게 아니라 서만호 회장의 딸을 대하고 계신 거예요.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작게 떨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 내 아버지를 알고 나서 자꾸 조심하게 돼. 그게 문제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누구 딸인지 모를 땐 함부로 대하셨어요. 하지만 알고 나선 지나치게 조심하세요. 둘 다 진짜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정말 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너한테 제대로 대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존댓말도 필요 없고 과하게 배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며느리로 사람으로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 사람을 배경으로 보고 평가하고 그게 습관이 됐어. 이제 와서 바꾸라니 쉽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노력은 하셔야죠.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노력할게. 천천히 해볼게. 우리는 그 후로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윤하야. 네.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솔직해지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경도 처지도 다르지만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현 씨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임원진 몇 명과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이 갈래?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돼. 갈게요. 정말? 네. 이젠 괜찮아요. 모임 장소는 한적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도현 씨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몇몇 분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따님이 서 회장님 따님이시라면서요? 네, 대단하시네요. 저희도 서 회장님 조남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론 불편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건 제가 아니라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저 서만호 회장의 딸일 뿐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현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 어때? 글쎄요.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대해줬잖아. 그게 문제예요.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 뒤에 있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도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아버지가 평생 조용히 사셨는지.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배경을 보면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못해요. 아버지는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유나야,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내 얼굴이 보고 싶구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지. 갈게요. 주말, 저는 혼자 친정에 갔습니다. 도현 씨는 회사 일이 있어 못 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구나.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래요. 시댁은? 어머니가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여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시간이 걸리지. 급하게 생각하지 마. 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윤하야. 네, 아버지. 힘들지.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조금요. 왜? 사람들이 저를 안 봐요. 제 뒤에 있는 아버지만 보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게 내가 내게 물려준 짐이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야. 내가 이런 위치에 있어서 내가 힘든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윤아야.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자신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배경이 아니라요.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건 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늘 겉을 먼저 보니까.
그래도 저는 노력할 거예요. 그래. 내 방식대로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사람들은 계속 제 배경을 볼까? 아니면 언젠가 진짜 저를 볼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제 자리를 지킬 거라는 것.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바람은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편해지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저는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도현 씨는 그 사이에서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댁에서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현 씨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지내자. 도현 씨가 차를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왔니? 어서 와. 네, 어머니. 저는 인사를 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게 보였습니다. 앉아. 금방 다 준비할게. 시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움츠러들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을 떠주셨습니다. 유나야, 이거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살피셨습니다. 맛있니? 네,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도현 씨가 분위기를 풀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리 실력이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 유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력하고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여전히 뭔가 어색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하야. 네. 요즘 내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묻는 게 낯설었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래. 다음에 한번 모시고 와.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저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응.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게 진심으로 뵙고 싶어서예요? 아니면 예의상 그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도현 씨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유나야, 그게 무슨...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저는 도현 씨를 제지하고 시어머니를 계속 봤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제 아버지의 배경을 의식하고 계세요. 그게 불편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해지세요. 어머니는 제가 누구 딸인지 알기 전엔 저를 함부로 대하셨어요. 하지만 알고 나선 지나치게 조심하세요. 둘 다 진짜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어머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에도 지금도 같은 사람이에요. 배경이 드러났다고 제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쉽지 않아.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변화라는 게. 그럼 천천히 하세요. 하지만 노력은 하셔야 해요. 진짜로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노력할게. 진짜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도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저는 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너무 자주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현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무조건 가까워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편한 거리를 찾는 것도 중요해요. 도현 씨는 한참을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편한 대로 하자. 고마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응, 윤아야. 무슨 일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아버지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조금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응.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돼. 그게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지. 하지만 그게 너답게 사는 거야.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제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과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났습니다. 전화도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서운해하시는 것 같았지만 점차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또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거리엔 눈이 내렸고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연말이 되어 시댁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현 씨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아야, 잘 지냈니? 네, 어머니도요. 응, 나도 잘 지냈어. 시어머니의 말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과하게 조심스럽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윤하야, 나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네, 사람을 배경으로 보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내가 그걸 가르쳐줬어.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늦었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니까요. 시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많이 변하신 것 같지? 그런 것 같네요. 다행이다. 네,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분이 아니에요. 어머니 스스로 노력하신 거예요. 도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참아줘서. 당신도 고마워요. 제 편이 되어줘서.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거리엔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오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조금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존엄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 자리를 지켰다. 흔들리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 어떤 시선과 마주하게 될까?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서윤아입니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저 자신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게. 세상을 덮어가는 그 눈처럼 저도 제 삶을 차분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